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절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로 상징되는 오로지 단기적인 경제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환경 문제는 길가의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렸을 거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온 환경운동가이자 폐기물 관리 시스템 분석가 헬가 슈미트입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 수십 개국을 돌며 각국의 쓰레기 문제와 환경 정책의 부끄러운 민낯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때로는 거침없는 독설로 비판해왔죠. 제 조국 독일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질서, 정신에 기반한 완벽한 분리수거 시스템은 제 자부심의 근원이자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유일한 모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제 눈에 비친 한국은 글쎄요. 화려한 K-팝과 최첨단 스마트폰의 현란한 불빛 뒤편에 아마도 어마어마한 양의 뒤섞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길거리에는 담배꽁초와 플라스틱 컵이 흉물스럽게 나뒹굴고 있을 거라는 그런 암울하고도 끔찍한 상상뿐이었습니다. 분리수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귀찮고 복잡하며 돈 안 되는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지. 아마 대충 하는 척 신용만 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몰래 버리는 게 일상일 거야.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포럼에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그들의 허술한 환경 정책을 호되게 질타하고 독일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한 수 가르쳐 줄 요량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참여했던 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현지 주민들의 낮은 환경 의식과 정보의 보여주기식, 탁상행동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던 쓰라린 경험은 제게 시스템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다라는 깊은 회의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남겼거든요. 어쩌면 제 날카로운 지적과 따끔한 충고가 그들의 안일함을 깨우고 진짜 심각한 환경 문제에 눈을 뜨게 만드는 마지막 경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설마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전 세계가 무릎 꿇고 본받아야 할 정도로 경이롭고도 아름다운 K분리수거 혁명이 바로 그 제가 멸시했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을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핫스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깐깐함의 대명사 원칙주의 환경운동가 헬가 슈미트 박사님이 한국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리수거 시스템과 그 안에 숨겨진 경이로운 시민의식에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오랜 편견과 오만이 와르르 박살나는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이토록 놀라워하며 심지어 존경심과 함께 뜨거운 눈물까지 흘리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가슴 벅찬 자부심을 안겨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재미있게 보시고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다 하고 공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저희 핫스톤에게는 마치 지구를 구하는 슈퍼히어로의 빛나는 망토처럼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헬가 슈미트 박사의 아주 특별하고도 충격적인 K분리수거 현장 잠입기, 그 짜릿하고도 유쾌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독일인 여성 환경 전문가가 처음에는 한국의 환경의식을 극도로 불신하고 폄하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체계적이고도 창의적인 분리수거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성숙하고도 헌신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폐기물을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K업사이클링 현장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감명을 받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상상 초월 저력과 눈부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여정입니다. 첨단 기술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K환경혁명이 어떻게 한 개인의 뿌리 깊은 편견을 깨고 나아가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다소 날카롭고 비판적인 어조로 인사드린 독일 프랑크푸르트 환경연구소 소속 폐기물 관리 시스템 수석 분석가 헬가 슈미트입니다. 제 소개에서 짐작하셨겠지만 저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원칙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입니다. 특히 분리수거라는 것은 현대 문명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책임이자 의무라고 굳게 믿으며 이 분야에서만큼은
저희 조국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이토록 깊은 불신과 냉소를 가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한국이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국이고 최근에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공의 이면에는 분명 엄청난 환경 파괴와 함께 무분별하고 비양심적인 폐기물 배출이라는 어둡고 추악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성장 신화에만 취해 있다 보니 정작 인류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환경 문제는 쓰레기처럼 뒷전으로 밀려나 방치되고 있을 거라고요. 그건 제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환경 포럼 및 폐기물 관리 기술 박람회의 주요 연사로 초청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보다는 과연 그들이 또 어떤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보여주기식 친환경 쇼를 펼쳐 국제사회의 눈을 속이려는 걸까 하는 깊은 의구심과 함께 어쩌면 그들의 환경 정책의 산적한 허점과 명백한 미흡함을 날카롭고 논리적으로 지적하고 독일의 완벽하고 선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오만하고도 위험한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UN 환경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몇몇 아시아 및 남미 개발도상국의 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현지 주민들의 낮은 환경 의식과 참여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 관료들의 보여주기식 탁상 행정과 부정부패 때문에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던 쓰라린 경험은 제게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해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깊은 트라우마와 함께 새로운 환경 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마주하게 될 것은 제 오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환경 선진국 독일 시민이라는 오만한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이로운 K분리수거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단순한 규칙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한국인들의 놀랍도록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폐기물이라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회 참석 후기나 기술 박람회 참관기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한치의 양보도 없던 깐깐하고 냉소적인 독일인 여성 환경 전문가가 한국의 작은 골목길 한 구석에 놓인 평범한 분리수거함 앞에서 자신의 모든 편견과 오만이 박살나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위대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제 인생 가장 짜릿하고도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기적 같은 K환경혁명의 생생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안내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저는 박람회 준비를 위해 며칠 먼저 서울의 한 평범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한국인 코디네이터 미소라는 이름의 젊고 활기찬 여성은 제 전공 분야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헬가 박사님, 마침 오늘이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저랑 같이 한번 나가보실래요? 아마 박사님, 평생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 아파트 분리수거 시스템. 이건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거든요. 독일에서도 이런 건 없을걸요? 예술의 경지라고? 분리수거가? 허풍도 참 가지가지로 떠는군. 독일의 완벽한 오르트능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나 보군.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일의 철저하고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예를 들어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궈서 종류별로 완벽하게 분류해야 하는 노란 자루 시스템이나 유리병은 흰색, 갈색, 녹색으로 구분하고 종이는 신문, 잡지, 박스로 철저히 나눠서 배출하는 그 엄격한 오르트능 정신에 익숙한 제게 아시아 국가의 분리수거라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 혹은 보여주기식 캠페인 정도로만 여겨졌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미소 씨의 허풍을 반박할 증거를 찾으려는 심산으로 그녀를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야말로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지저분하고 악취 나는 쓰레기 하치장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잘 꾸며진 작은 테마파크의 입구처럼 깨끗하게 청소되고 아름다운 벽화까지 그려진 넓은 공간에
품목별로 최소 수십 개는 좋게 넘어 보이는 다양한 색깔과 크기에 세련된 디자인의 분리수거함들이 마치 현대미술 설치 작품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예술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류만 해도 신문지, 골판지 박스, 잡지 및 책자류, 깨끗한 종이컵, 심지어 우유 팩과 멸균 팩까지 별도로 구분되어 있었고, 플라스틱류는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류 재질별 PP, PE, PS 등으로 추가 분류와 과자 봉지 같은 비닐류, 그리고 스티로폼까지 완벽하게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병은 당연히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고, 캔류는 알루미늄과 철로, 폐건전지와 폐형광 등 헌 옷까지, 심지어 폐식용유와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까지. 이건 거의 분리수거 백과사전, 아니 분리수거 올림픽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겼던 독일의 분리수거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니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며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른 아침부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나온 주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숙련된 분리수거 전문가처럼 혹은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익숙하고도 정확한 손놀림으로 각자가 가져온 쓰레기를 해당 품목의 수거함에 정확하게 넣고 있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발로 밟아 납작하게 압착해서 버렸고, 택배 상자는 송장과 테이프를 모두 깔끔하게 제거한 후 차곡차곡 접어서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RFID 기반의 전용 수거함에 버렸는데, 놀랍게도 그 무게에 따라 각 세대별로 정확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최첨단 종량제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토록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했던 바로 그 시스템이 이곳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분리수거 모습이라고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거의 완벽 그 자체입니다. 독일에서도, 아니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곳은 정말 드문데요.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흥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하자 미소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박사님.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헷갈리기도 하지만 다들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미래 환경은 결국 우리 손으로 직접 지켜야 하니까요. 안 그런가요, 박사님? 그녀의 말에는 얄밉지만 반박할 수 없는 작은 자부심과 함께 저를 향한 은근한 도전 의식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졌던 또 하나의 뿌리 깊은 편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꼈습니다. 환경 문제는 뒷전일 거라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들은 이미 생활 속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있었잖아. 하지만 제 안에 깐깐하고 회의적인 독일인 과학자는 아직 모든 것을 완전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잘 관리되는 최신식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좁고 낡은 골목길의 일반 주택가나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넘쳐나는 복잡한 상업지역은 어떨까? 혹시 이건 잘 포장된 일부의 모습일 뿐이지 않을까? 저는 이 놀라운 K분리수거 시스템의 진짜 실체와 그 한계를 파헤치기 위해 더 깊숙하고 날 것 그대로의 한국의 일상 속으로 용감하게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더 큰 충격과 함께 제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소 씨의 도움과 약간의 인맥을 동원하여 서울 근교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을 방문할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각종 폐기물들, 쉴 새 없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그 위에서 마치 숙련된 외과 의사처럼 재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각종 재활용품을 선별해내는 수많은 작업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현실과 함께 한국의 분리수거 시스템이 가진 또 다른 강력한 힘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여전히 엄청난 양의 이물질과 오염된 폐기물들이 뒤섞여 반입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독일의 최첨단 재활용 선별 시설은 고도로 자동화된 광학 선별기와 로봇, 팔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곳 한국의 선별장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여전히 사람들의 수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완벽한 분리수거에는 한계가 있군. 결국 시스템의 효율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별장의 한쪽에서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더미 속에서 비닐 코팅된 광고지와 음식물, 얼룩이 묻은 종이, 그리고 플라스틱 테이프 조각들을 일일이 손으로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은 지난 수십 년의 고된 노동을 말해주는 듯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 옆에는 이미 산더미처럼 이물질이 분리되어 쌓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쓴 젊은 작업자가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묻어있는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보며 깊은 한숨과 함께 약간의 짜증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박사님. 시민분들이 대부분 정말 훌륭하게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지만 아직도 이렇게 내용물을 비우거나 깨끗하게 헹구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재활용이 안 되고 결국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선별장 관계자의 진심 어린 설명에 제 마음은 무겁고 착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그들은 마치 숙련된 마법사처럼 혹은 고도로 훈련된 정밀 기계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들을 골라냈습니다.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 캔, 종이 그들의 날카로운 눈썰미와 번개 같은 손길이 닿을 때마다 더러운 쓰레기는 순식간에 귀중한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아주머니는 얼핏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는 수십 종류의 플라스틱 용기들을 마치 엑스레이라도 투시하는 것처럼 단번에 재질별로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신기에 가까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으로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뭐려, 박사 양반. 이 일만 근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는 눈 감고도 뭐가 뭔지 다 알지라오. 이게 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애미 마음 아니겠소. 독일에서는 이런 거 전부 다 기계가 척척 알아서 한다면서요. 우리는 아직 사람 손이 더 정확하고 믿을만해요. 허허. 저는 그 순간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환경 영웅이자 K분리수거 시스템에 숨겨진 심장이라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덥고 번진하는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들, 그들의 거칠고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길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첨단 로봇 기술이나 자동화 시스템보다 더 정교하고 위대하며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 보였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경이로운 분리수거율과 자원 재활용률 뒤에는 이러한 이름 없는 영웅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헌신, 그리고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섬세한 판단력과 뜨거운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소중한 노력은 제가 다음에 방문하게 될 서울의 한 특별한 공방에서 더욱 눈부시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제 안에 깐깐한 독일인 환경 전문가는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찬 한 명의 여행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깊은 감동과 여운을 뒤로하고 저는 미소 씨가 박사님, 여긴 정말 꼭 가보셔야 해요. 아마 기절하실지도 몰라요. 라며 강력하게 추천한 서울 성수동의 한 업사이클링 공방을 찾았습니다. 업사이클링이란 버려지는 제품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나 새로운 활용도를 더하여 원래의 가치보다 더 높은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진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에서는 이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재활용 운동을 넘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트렌디하고 힙한 문화 현상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독일에도 물론 훌륭한 업사이클링 공방들이 많이 있지만 과연 한국의 업사이클링은 얼마나 다를까? 혹시 미소 씨의 또 다른 허풍은 아닐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과 함께
공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공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동화 속 요정의 비밀 작업실이나 알라딘의 마법 램프 속 보물 창고에라도 들어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버려진 알록달록한 현수막 조각들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멋스러운 토트백과 파우치, 폐타이어의 거칠고 독특한 질감을 그대로 살린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의자와 테이블, 햇빛에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깨진 유리 조각들로 만든 아름답고 신비로운 모자이크, 조명, 심지어 폐목재와 플라스틱 병뚜껑, 낡은 깡통 등으로 만든 듣도 보도 못한 독특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까지 저는 그 기발하고도 예술적인 아이디어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디자인 감각의 연신 원더풀, 브라보를 외치며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곳에서는 더럽고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쓰레기가 더 이상 냄새나고 보기 흉한 폐기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아름다운 가치를 부여받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눈부시게 빛나는 예술 작품으로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생활용품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는 젊고 재능 있는 여성 디자이너는 제게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낡은 물건을 재활용하여 다시 쓰는 것을 넘어 버려지는 모든 것들의 새로운 이야기와 특별한 감성, 그리고 예술적인 가치를 불어넣고 싶어요. 업사이클링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영감과 함께 소비의 새로운 즐거움과 깊이 있는 의미를 선사할 수 있다고 굳게 믿거든요. 특히 한국의 젊은 MZ세대들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저희 공방에서는 직접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헬가 박사님도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매력적인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기심과 도전 의식을 이기지 못하고 폐가죽 조각과 버려진 단추들을 이용한 작은 카드 지갑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서툴렀고 바느질은 엉망진창이었으며 디자인 감각은 글쎄요.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디자이너와 다른 젊은 참가자들은 깔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내 다가와 마치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제가 만든 카드 지갑은 전문가의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설프고 투박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쓸모없던 쓰레기에 새로운 생명과 가치를 불어넣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함께 묘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공방을 나오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진 또 다른 놀랍고도 강력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버려지는 하찮은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와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불굴의 창의성과 끝없는 혁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정신은 제가 다음으로 경험하게 될 한국의 독특하고도 따뜻한 정문화와 만나 더욱 강력하고 아름다운 시너지를 발휘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날까요? 주말에는 미소 씨와 함께 서울숲에서 열리는 대규모 플리마켓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 책, 장난감,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만든 독특한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나 개성 넘치는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작은 공방들이 아기자기하게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아끼던 장난감을 팔며 서툰 솜씨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전공 서적이나 유행이 지난 옷가지들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활기차고 정겨운 풍경을 보며 독일의 유서 깊은 플리마켓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독일에도 오래된 물건을 사고 파는 훌륭한 플리마켓 문화가 있지만 한국의 플리마켓은 뭔가 더 특별한 에너지와 따뜻함, 그리고 공동체적인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적인 행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하나의 거대한 지역 축제의 장과 같았습니다. 미소 씨는 제게 한국의 독특한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4가지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 운동은 과거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소중한 생활 문화이자
공동체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중고 서적 판매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지금은 유럽에서도 절판되어 구하기 매우 어려운 저의 은사님이 쓰신 독일 환경 정책 관련 희귀 고서적이 한 권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리고 어설픈 한국어로 가격을 물었습니다. 이 책 얼마예요? 제발 저에게 파세요. 그러자 판매자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할아버지였는데 제 어설픈 한국어와 간절한 표정을 보시고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학생인가 보네. 이거 아주 귀한 책인데 자네가 꼭 필요한 책 같으니 특별히 아주 싸게 줄게. 자, 10,000원만 내시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고 할아버지께서는 별말씀을 다 좋은 책이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환경 전문가가 되시게나 라며 오히려 제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깊고 따뜻한 정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거래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문화,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바탕이 되어 플리마켓이나 중고거래, 그리고 아나바다와 같은 자원순환 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나 엄격한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순환, 경제 사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넉넉한 덤이 제게 공동체적인 공간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면 플리마켓 할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는 제게 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이라는 것은 과연 음식물 쓰레기 앞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이로운 분리수거 시스템과 업사이클링 문화의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도 저는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반찬 가짓수도 매우 많고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도 발달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과연 이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을까? 독일에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퇴비로 만들거나 지형 한방을 위한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데 활용하지만 그 과정이 꽤나 복잡하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소 씨는 제 오랜 궁금증을 해결해주겠다며 그녀가 현재 살고 있는 최신식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통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 수거통에는 전자태그 칩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이 태그를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중앙 처리 시스템에 인식시키고 배출한 쓰레기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계산된 수수료를 다음 달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이지 혁신적인 시스템인데요. 배출량에 따라 정확하게 요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어요. 독일에서도 아직 이런 시스템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최첨단 자원화 시설에서 가축들의 사료나 농작물 재배를 위한 고급 퇴비, 심지어 난방 및 발전에 사용되는 바이오, 에너지로까지 100% 재탄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씨의 도움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그 놀라운 변신의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 시설에 들어섰을 때는 음식물 쓰레기 특유의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 특히 제가 평소 익숙하지 않았던 강렬하게 발효된 김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이 냄새는 정말이지 제 평생 맡아본 냄새 중에 가장 강력한데요. 독일의 유기농 퇴비 냄새는 거의 향수 수준이었군요. 제 솔직하고도 약간은 과장된 반응에 미소 씨와 연구원들은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그들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 냄새나고 골칫거리였던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여러 단계의 첨단 공정을 거쳐 가치 있는 소중한 자원으로 완벽하게 변환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놀라운 미생물학적, 화학적, 공학적 원리와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이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려지는 것을 줄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다시 사회에 유용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쓰레기. 제로를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적인 노력은 정말이지 존경스럽고 감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K미네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하는 특별한 흙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버려지는 것들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기어코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하고도 강력한 DNA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환경포럼 일정이 끝나고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또 다른 유서 깊은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하고도 미래지향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 로봇과 수십 년간 시장을 지켜온 베테랑 상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협업하며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약재상 앞에서는 작은 안내 로봇이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여러 나라, 언어로 손님들에게 다양한 약재의 효능과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건어물 가게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운반 로봇이 무거운 멸치, 박스와 건오징어 상자를 좁은 시장 골목 사이로 요리조리 피해가며 척척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과일 가게였는데 그곳에서는 AI 카메라가 손님이 고른 과일의 종류와 무게를 순식간에 자동으로 인식하여 정확한 가격을 계산하고 손님은 자신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아주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최첨단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은 제 놀란 표정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희 시장도 이제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해져야죠. 이 똑똑한 로봇 친구들 덕분에 저희는 일손도 훨씬 덜고 특히 외국인 손님들과도 언어 장벽 없이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 상인분들이 로봇 사용하는 걸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우리 가게 로봇이 더 똑똑하다며 자랑하기 바쁘시다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첨단 기술이 결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파괴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로봇의 빠르고 정확한 효율성과 상인의 따뜻하고 정겨운 인간미가 아름답게 결합된 K전통 시장의 모습은 제가 그동안 막연하게 꿈꿔왔던 미래 기술과 인간의 이상적인 공존 모델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로봇의 부드러운 기계음과 시장 상인의 구수하고 정겨운 사투리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마치 미래와 과거가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며 조화롭게 녹아든 듯한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K혁신, 사람을 향하는 따뜻한 기술이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놀랍고도 감동적인 광경 뒤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력한 힘, 바로 공동체의 저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미소 씨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로봇드론 나이트 쇼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강변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데이트를 즐기는 젊은 연인들,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 모두 설레고 들뜬 표정이었죠. 잠시 후 주변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지고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수백 대, 아니 어쩌면 수천 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LED 드론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을 수 없는 마법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론들은 마치 밤하늘을 거대한 캔버스 삼아 자유롭게 춤을 추는 수만 개의 빛의 입자들처럼 움직이며 한국의 역사적인 순간들, 아름다운 전통 문양과 자연 풍경,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찬 메시지들을 거대한 빛의 그림으로 정교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세계를 열광시킨 K-팝 음악에 맞춰 시시각각 변화하며 화려하고도 역동적인 군무를 선보이는 드론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 중의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기술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적인 연출에 그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천 개의 드론들은 밤하늘의 거대한 태극기를 선명하게 형상화했고 그와 동시에 웅장하고도 장엄한 애국가가 한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공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가슴에 손을 얹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애국가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마치 지축을 흔들 듯한 우려와 같은 환호성과 뜨거운 박수,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메우며 한강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 역시 그 벅찬 감동과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힘껏 환호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생각도 다른 우리가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예술 앞에서 하나가 되는 마법 같고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첨단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넘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이고 공동체의 감정을 하나로 묶는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기술 속에 담긴 뜨거운 감동,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순수한 함성, 그것이 바로 한국의 로봇 드론 쇼가 제게 안겨준 가장 큰 선물이자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밤의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저는 미소 씨의 초대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서울 에코 페스티벌이었죠. 지속 가능한 삶과 환경, 보호를 주제로 열리는 이 축제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축제와도 달랐습니다. 축제 현장은 온통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독특하고 창의적인 설치물들로 가득했고, 음식 부스에서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요리 대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참가자들이 버려질 뻔한 식재료들을 활용하여 군침 도는 맛있는 한식을 뚝딱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DIY 업사이클링 부스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폐지, 폐플라스틱, 헌,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폐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작은 조명 만들기에 도전했는데 서툰 제 솜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친절한 도움 덕분에 꽤 그럴듯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조악한 조명에도 와, 정말 멋진데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라며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그들의 순수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트래시 패션쇼였습니다. 모델들은 신문지, 비닐봉지, 폐타이어, 심지어 버려진 어망까지 재활용하여 만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독창적인 의상들을 입고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쓰레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니, 저는 그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그저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줄다리기를 친환경 소재인 표현수막, 로프로 재해석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주저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헬가, 박사님도 같이 해요 라는 미소 씨의 격려에 힘입어 저도 모르게 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차, 구령에 맞춰 힘껏 줄을 당기는데 서툰 제 몸짓에 주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떤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땀 흘리며 하나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과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저희 팀이 아쉽게 패배했지만 승패를 떠나 모두가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의 열기 속에서 저는 환경 보호가 결코 딱딱하고 어려운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즐겁고 창의적이며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지속 가능성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에코 페스티벌은 제 경이로운 한국 여정의 가장 유쾌하고도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과 따뜻한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그들의 환경의식과 분리수거 시스템에 대해 깊은 불신과 냉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안의 독일식 오르트눈에 대한 오만한 자부심이 다른 문화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제 모든 편견과 예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예술작품 같았던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재활용 선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헌신, 쓰레기를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업사이클링 공방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아나바다와 플리마켓을 통해 자원순환을 생활 속에서 즐겁게 실천하는 시민들의 높은 의식,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제로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첨단 기술과 끊임없는 노력까지, 심지어 전통시장과 첨단 로봇의 상상 초월 콜라보레이션, 한강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감동적인 드론쇼, 그리고 쓰레기 없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도 유쾌한 참여까지, 이 모든 경험들은 제게 한국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그리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혁신의 정신과 따뜻한 공동체 의식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수많은 환경 문제들과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끈끈한 정칭의 문화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희망과 함께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세계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더 넓고 깊은 시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독일 환경 관련 고서적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아니 거의 선물처럼 건네주신 한국의 플리마켓 할아버지께 진심을 담은 감사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서툰 한국어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편지였지만 제 진심이 그분께 온전히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빨리빨리 문화에 갇혀 환경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뒤처진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전통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성숙하고도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전 세계 환경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고도 신선한 영감을 줄 수 있는 K환경 혁신의 숨겨진 선두주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지구를 위한 새로운 희망과 실천의 계기를 안겨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환경운동가로서의 새로운 사명과 함께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희망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